3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 페이지로는 76페이지고요. 이제 주식 관련된 내용과 이제 가상자산 이제 투자 관련된 내용은 직접적으로 업무에 관련이 이제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좀 개정된 내용 중에 좀 나름 좀 의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혹시나 또 뭐 회사 내에서 이런 관련된 업무를 좀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의미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내용을 한번 넣어봤고요.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뭐 그런 건 설명할 건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된 내용과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 보시면 그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제 말이 많았었죠. 뭐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법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현행의 이제 양도소득세 체계로 유지돼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그 양도소득 주식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그 세무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뭐 저희 같은 뭐 일반인들에게는 뭐 영향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다라는 내용 하나와, 그 다음 페이지 77페이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인데요. 가상자산 그 코인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25년 원래는 이제 25년 1월 1일부터 이제 과세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해당 내용이 이제 27년 1월 1일로 이제 유예가 되었습니다. 뭐 이때 시행될지도 모르겠고, 아마 이때 시행될 쯤에는 또 법도 개정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또 그때 가봐야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뭐 요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으시고, 이 챕터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고 가상자산 과세가 25년 1월 1일이었지만 27년 1월 1일로 시행 시기가 유예되었다. 이 정도만 내용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챕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근로자 조세 및 보조금 지원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 이제 대기업 이제 인사팀 직원분들이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조세 및 보조금 지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좀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막 크게 막 이렇게 대상이 이제 없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그 이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혹시나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만 좀 이렇게 챙기시면 되실 것 같고요. 법 내용이 크게 바뀐 건 없고 대부분 뭐 적용 기한이 연장됐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교재로 교재 페이지 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인데요. 그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해주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행사이익에 대해서 이제 연간 2억 원 한도 내에서 이제 비과세를 해주는 게 있었고,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이제 5년간 이제 분할 납부해주는 특례, 그리고 적격 주식 매수 선택권에 이제 해당한다면은 이제 행사할 때 행사 이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으로 이제 납부하게 해주는 이런 특례 규정이 있는데, 해당 규정에 대한 적용 기한이 이제 연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제 작년 말까지였는데 27년 12월 31일까지로 이제 3년간 이제 연장이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입니다. 보시면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나 이제 법인세에서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세액공제율이 15%에서 이제 10%로 축소되었고요. 다음 적용 기한도 이제 작년 말까지였는데 27년 12월 말까지로 이제 3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이제 종사하는 이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도요. 당초에는 적용 기한이 이제 24년이었지만 27년으로 3년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지 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입니다.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이라는 게 그냥 저 일반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그 내일채용공제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소득세 이제 감면 요건이 이제 성과보상기금에 이제 5년 이상 가입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 근로자가 이제 감면 요건이었는데 이 5년 이상이 이제 3년 이상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대상이 확대된 거죠. 예, 5년에서 3년으로 이제 줄었으니까. 그리고 적용기한 역시 이제 24년 작년 말까지였는데 27년 말까지로 이제 3년간 이제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교재 페이지 94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우수 해외 인재 소득세 감면인데요. 그거죠. 이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 부분은 이제 좀 이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대상자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뭐 반도체 업계라던가 좀 이제 소부장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기술 관련해가지고 다뤄야 되는 그런 회사들에는 이제 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외국인 이제 기술자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이제 근로 제공한 날부터 이제 10년 동안 이제 소득세 50%를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당초에는 이제 외국인 이제 기술자의 범위에 1번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그 다음 2번 뭐 이런 이제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뭐 4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자, 뭐 이런 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 이제 근무하거나 교수 체류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범위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3번 이제 첨단 산업 인재 혁신법에 따른 우수 해외 인재로서 산업부 장관이 기재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제 외국인 이제 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이제 추가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좀 이제 관련이 있으신 회사는 한번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행은 이제 25년 2월 28일 이후 우수 해외 인재 인증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인데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연말정산 해보면은 이제 그 종전기업, 그 종전회사 있으신 분들 중에 이거 감면받고 넘어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이제 내용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 감면, 그 제외되는 업종이 이제 추가된 겁니다. 보시면 이제 감면 대상 업종이 이제 좌측에 이렇게 있었는데, 보시면, 제외. 결국에는 이제 제외된 업종이 추가됐다는 거고, 보시면 이제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그리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이 부동산 임대업은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서 이제 빼주겠다는, 제외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업종이 이제 정비된 거죠. 예. 그리고 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98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비과세 추징 요건 완화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만 19세, 34세, 그리고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이제 청년 도약 계좌에서 발생한 이제 이자 소득은 이제 비과세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도 이제 추징 그 내용이 있어요. 계약 체결로부터 이제 5년 이내 해지했을 때는 그 비과세된 부분을 이제 추징하겠다는 내용인데, 5년 이내가 이제 3년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좀 봐주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25년 1월 1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에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남은 내용이 이제 100페이지와 101페이지, 102페이지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다 이제 근로장려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막 자세히 설명드리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만 내용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실 거고, 요거 하나만 보시죠. 예. 뭐 대부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근로장려금 받으시는 대상자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예, 다만 뭐 이제 신입사원이라던가 약간 이제 사회에 이제 막 그 이제 초년생분들 중에 혹시나 이제 대상자 있을까봐 그 부분만 살짝 이제 말씀드리겠고, 근로장려금 이제 지급 기준이 이제 맞벌이 경우에는 이제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이제 4,400만 원까지 예, 좀 확대를 해주겠다는 내용이고, 뭐 크게 뭐 이 수강생분들 크게 의미는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요 내용 하나만 좀 체크하셔가지고 혹시나 좀 이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안내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관련된 내용은 그냥 뭐 가볍게 보시거나 그냥 안 보셔도 크게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이제 그 3회차에 걸쳐가지고 이제 개정세법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예, 내년에 이제 당장 이제 내년 연말정산 하는 시점, 그리고 아니면 올해 이제 당장 이제 근로소득 지급명 작성하는 업무부터 당장 적용해야 될 세법이 분명히 있었죠. 아까 뭐 비과세라던가 뭐 출산지원금이라던가 종업원 할인 이런 내용도 있었고, 뭐 연말정산 관련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변동된 내역들, 이런 것들 좀 의미 있으니까 좀 강의 한번 보시면서 이제 내년 올해 그리고 내년 연말정산 할 때 꼭 해당 내용 잘 챙겨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강의를 이제 들으시다가 좀 이제 분명히 어려운 내용도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너무 혼자서 이제 고민 받거나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저희한테 다시 이제 질의 주시면은 그 좀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 좀 가려우신 부분 좀 이제 저희가 좀 다시 안내 드릴 테니까요.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 적어 드릴게요. 예. 컨설팅입니다. 예. 나중에 뭐 다시 이제 안내 다 해드릴 거긴 한데, 예.
여기로 이제 강의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강의 듣다가 실무적으로 좀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예,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예, 저희도 이제 답변해 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강의 들으시느라 이제 고생 많으셨고, 계정사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